구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들. 인도의 세계유산, 빈베트카의 바위그늘 락 Shelters of Bhimbetka. 빈베트카가 위치한 빈디아 산맥과 나르마다 계곡은 인도와 대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주요 지형으로 산맥에서 강으로 흐르는 무수한 지류 및 차별 침실에 의해 형성된 작은 호수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식생, 동물 및 인간에게 중요한 수자원을 제공했고 사냥 채집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했다. 주변 중부 평원으로부터 고립된 거대 여숲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냥 채집 전통의 배경이 된다. 지질학적으로 빈베트카가 위치한 빈디아 벤디엔 산맥은 연약한 암석과 단단한 암석이 침식을 달리하여 생긴 케스타키에스제 지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바위그늘이 발달했다. 산 정상부 바위그늘은 주변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유리하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여 선사시대인들의 정주에 유리한 장소를 제공했다. 선사시대인들이 정주한 바위그늘을 비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바위그늘의 바위그림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빈베트카 빈베케의 바위그늘은 인도 중부 평원 남측 빈디아 벤디엔 산맥 기슭에 있다. 울창한 숲 위로 솟은 거대한 사암바위층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바위그늘의 중석기 때부터 역사시대까지 그려진 바위그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인접한 21개 마을의 문화 전통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어 오랜 전통의 지속을 보여준다. 2003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락 Shelters of Bhimbetka OUV 3번과 5번을 인정받았다. 면적은 유산구역 1894헥타르 완충구역 1280헥타르다. 이코모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빈베트카 바위그늘의 세계유산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 3번과 5번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번 빈베트카의 중요성은 사람과 경관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 있으며 특히 이 상호관계가 현재까지도 잘 지속되고 있는 점에 있다. 바위그림에는 사냥 채집 전통이 잘 담겨 있는데 이는 주변 전통 부족민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수한 시간을 담고 있는 수많은 바위그림들의 상징과 도상과 유사한 그림들이 주변 전통마을의 사원과 가옥 벽면에 그려지고 있다. 빈베트카 문화경관은 바위그늘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곳에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예외적인 바위그림들이 간직되어 있다. 5번 빈베트카는 바위그림에서 잘 보이듯이 사냥 채집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는 주변 전통 부족민들의 문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광범위하게 존재했었던 사냥 채집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의 지속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빈베트카로 가는 길입니다. 야트막하지만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곳이죠. 이 바위그늘에 그려진 벽화들은 역사시대의 작품들입니다. 2마리의 코끼리가 있는데 작은 코끼리는 창과 칼을 든 사람이 타고 있어요. 소나 말은 가축화가 되는데 코끼리는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가축화를 시키기 불리하지 않습니까? 숲에서 부족들이 기르다가 훈련만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국에서 이 지역의 부족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복속화가 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코끼리가 공격을 강해요. 코끼리가 인적이 많다 대부분 특히 군사적으로. 아래에는 코끼리와 황소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 1만 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사람들은 동굴 안에 죽은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시신은 웅크린 자세로 머리를 동쪽으로 하게 해서 묻었습니다. 돌솥, 고무, 꿀, 뼈, 도구 등을 함께 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는 분해된 상태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빈베트카에서 발굴된 석기와 시기 편년전기 구석기 시대 기원전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집게와 세기계 등이 발굴됨. 중기 구석기 시대 기원전 4만 년 전부터 2만 년 전까지 주먹도끼, 글개 등이 발굴됨. 후기 구석기 시대 기원전 2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작고 가느다란 칼날의 비율이 증가함. 중석기 시대 1만 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규질 재료에 세밀하게 가공된 석기를 사용함. 이 기간 동안 많은 바위그늘과 동굴에 살았음. 그들은 물을 사용했는데 평편한 석판으로 바닥을 만들어 동굴에서 거주함. 구리와 철 같은 금속이 발견된 후 수렵 채집인들은 농경을 위해 이곳을 떠나 평원으로 내려갑니다. 인도 내 많은 선사시대, 고고학 유적 및 바위그림 유적들 중 양적질적 측면에서 빈베트카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여기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이 간직된 예외적인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1950년대 처음 발견된 이후
인도 내에서 고고학적 연구가 가장 잘 진행된 유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동굴은 길어서 오디토리움 공연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길이는 39m고 너비는 4m 정도 됩니다. 황소, 버팔로, 사슴, 영양, 공작, 호랑이, 어린아이의 왼손바닥, 미완성 바구니 같은 그림이 남겨져 있습니다. 빈베트카와 호주의 카카두 국립공원 게카류 내셔널 파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공원 레켄스버그 파크 등 다른 지역 사암 바위근을 유적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바위은 신처의 규모 면에서 이들은 빈베트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나 바위 그림이 그려진 바위 그늘의 밀집분포 1892헥타르 혹은 약 19km 이내의 수백 개의 바위 그늘, 존재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대의 바위 그림이 담겨있는 측면에서 빈베트카는 매우 탁월한 유산이다. 아시아에는 많은 선사시대 세계문화유산이 있지만 바위 그림 유산은 매우 드물다. 다만 정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전형적인 중석기 시대 암체와 소, 염소 같은 동물들, 손바닥도 보입니다. 적철광 및 황토를 활용한 붉은색입니다. 가이드 보셔요. 언제 보고 써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중석기 시대. 사람 암체와 중석기 시대 대표 도구인 창, 활을 활용한 사냥 장면입니다. 전기 구석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 시대라서 사실은 사람 시대가 아니거든요. 빈베트카는 몬순 우기를 제외하면 연중 건조기후에 속합니다. 나르마다 날마다 계곡의 산간 지역은 3월부터 6월 중순까지의 매우 덥고 이후 9월 말까지 몬순 우기가 이어지며 12월과 2월 말까지는 매우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 변화 때문에 숲의 경관 변화가 매우 극적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가장 오래된 어떤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게 예술로 볼 것이다. 사람의 행동과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또 안 돼요. 아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100만 년 정도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100만 년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큐프가 뭐 정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여기 말고 다른 주제가 또 비슷하게 빈베트카에는 5개 구역의 바위 그림이 있는 133개의 바위 그늘이 있다. 2003년 등재 당시 이후 조사를 통해 유산구역 및 인접구역에서 총 754개의 바위 그늘을 조사했다. 이 중 바위 그림이 남겨진 것은 총 500개 정도이다.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페테쿠스와 그 아종이 탄생한 지 수백만 년이 지난 후 인류는 지속적으로 돌을 가공하면서 호모 하빌리스 시대부터 점점 더 정교해진 석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석기 대부분은 호모 하빌리스로 알려진 호미닌드가 제작했습니다. 진화가 계속되면서 호미닌드는 똑바로 서서 걸었고 숙련된 석기 제작가가 되었으며 불도 다루었습니다. 호미닌드는 호모 에릭투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점진적인 발전 끝에 호모 사피엔스는 좀 더 정교한 석기와 골각기를 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문명의 행진에 광범위하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증거를 빈베트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빈베트카에서 볼 수 있는 사냥 장면의 대부분은 중석기 시대와 칼콜리스 시대에 국한된 더 빠른 단계에 속하는 반면 말타기, 코끼리 타기, 전투 장면은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사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해지는 색은 헤마이트의 황토색과 석회의 흰색처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광물에서 추출했습니다. 안료에 사용되는 결합 매체는 물 외에도 동물성 지방과 식물 추출물도 있습니다. 중첩해서 그려지기도 하는데 최대 15번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쭉 봤던 아그라 같은 그 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산맥에서 가져온 거. 암체와는 섬유, 머리카락, 손가락 등으로 그려졌고 높은 곳은 비계나 나뭇가지 위에서 그렸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벽화의 일부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무너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 바위 그늘은 16종 252마리의 동물로 구성된 453마리의 동물 벽화가 있습니다. 동물이 많아서 동물원 바위로 불립니다. 동물 외에도 90명의 사람과 새, 장식, 올가미, 생카 비문도 그려졌습니다. 일부 중석기 시대의 그림을 제외하면 대부분 칼콜리스 시대와 역사 시대에 그려집니다. 최대 10번 겹쳐 그려집니다. 칼콜리스 시대는 우리에겐 생소한데 구리석기 시대입니다. 인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4300년에서 3300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리석기 시대 없이 바로 청동기를 받아들여서 이 시대가 없습니다. 역사 시대의 인물들은 크고 고든 검과 방패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조사가 된 중석기에서 신석기 쭉 겹쳐 있는 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게 호주, 사슴류. 그 안에 다 칠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게 시대가 좀 늦어요. 이게 안쪽에 보면 특히 이제 시대가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엑스레이, 우리가 저는 이제 엑스레이 형태라고 하거든요. 안쪽에 막 이렇게 마치 해부도 비슷하게 방구된 것처럼. 예. 그게 좀 시대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당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해체하는 게. 그거 같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교육용이죠. 아니, 다 교육용이라니까. 교육을 왜 하겠어? 저기는 완전히 비싼 모니터기처럼 이렇게. 인도 메리판을 보다야. 자, 뭐 라스코는 프랑스 메리판. 그래서 안각하게 중요한 입술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데 저 조망할 게 있어요. 사슴 같은 거. 요 밑에 강이 있습니다. 고기도 있어야 되니까 생선을 먹어야 되니까. 이 안각과 연구자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과일도 먹고 생선도 잡아 먹었는데 왜 없지? 석기 시대에는 이상하게 과일이랑 이거 동물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먹고 싶은 것을 그렸다 이게 약간 공격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그렸으면 사과도 그리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사과나무를 왜 못 그렸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음과 관련된 DH와 같은 선사시대의 어떤 그들만의 개인적인 언어였다. 문자, 상형 뭐 그림 문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사실은 이제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쉽게 채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저렇게 공력을 들여서 저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아니, 비양이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빙하기지만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 해보면 그러니까 과일이 나옵니다. 과일이 나오는데. 예, 시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랄까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도 그 원시 부족들 사람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냥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냥에서 돌아오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고, 예, 그게 사실 가장 포인트니까. 어쨌든 그 석기시대 안각과 정글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키워드 중에 왜 과일은 없냐 이런 과일은 없냐. 다른 건 없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그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 입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입장에서 해석해온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신분열하기 어떠고 뭐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거지. 정신분열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보니까. 그러니까 색깔도 이쁘잖아. 특히 말이야 뭐 환각 같은 거 있어가지고 특히 사냥 같은 거 하면 뭐 죽기도 했을 거고 사냥 중에 누가 죽기도 했을 거고. 네. 제 생각엔 거기 기어 올라가려면 그 천장에다 이렇게 그리려면 제정신으로 못 그려. 누워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누워서 뭐 아무리 뭐 비계를 대고 뭐 해도 이촌집 같은 분위기인데. 테라스. 실제로 저희가 제일 안전하죠 야생동. 예, 그렇죠. 저건 시대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예. 저기 박물관 보니까 전쟁의 신의 공작새 타고 있는데 저기 저 군대 앞에 공작새 같은 게 있는 거 그래서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일단 기마 자체가 인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니까요. 기원전 3세기 이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에 뭐 왕조의 그림은 아니고 아. 그 시대 아까 말씀 여기 있었던 부족민들. 아. 그 부족민이 그렇다고 사냥 채집민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군사적인 가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여기 공작새하고 그 전쟁의 신이 타고 있는 공작새하고 관계가 있나요? 두 개는 일종의 문화적 그 관계겠죠. 예를 들면 마우리아 제거도 마우리아가 공작새거든요. 아, 인도에서 마우리아 자체가 어떤 약간 공작새에 대한 그 어떤 화려하고 하니까 좀 This is the sleeping room of early humans. 소리? Sleeping room. 아 슬리핑 룸. 여기서 밤을 지새야 된다면 저는 여기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해먹고 할 때 내려오겠지. 또 뭐 해가지고. 이거 리빙룸도 되겠다. 비올 때. 그나마 여기는 이 지역은 굉장히 남아있지. 여기는 이렇게 답사를 할 때 한 명이 이게 같이 붙어서 다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핀테크카는 이게 접근성과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로 지정된 거고 사실은 이게 더 깊은 데 들어가야 진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아니, 공개는 돼 있는데 이제 접근성이 이렇게 최소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진짜 막 한 요 정도 구역에 거기는 그림이 빽빽하게 완벽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산으로 들어가야 걸어서 이제 유네스코 지정 요구를 한 거는 이제 대중적 접근성 전체 구역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발굴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완전성이라고 하는 조사 이런 거 거기는 이제 발굴 조사까지는 아직 안 됐고 이제. 여기도 뭐 사람들 그림 있네. 네. 그러면은 네. 이거 나물까요? 나무. 그러네요. 나무네요. 그죠? 사과 여기 있을지도. 그러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요 개나리는 대부분 다 이제 네, 부족 정성 네, 네. 시에 떨어진다고. 흰 색깔은 사실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 그림이 붉은색하고 흰색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 시가 시대 구분인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대체로 빨간색이 좀 오래된 경우가 많고요. 녹색 더 오래됐어요.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은 돌 있는데 있거든요. 녹색이 녹색 아니면 색깔을 섞어 쓰는 것도 있고. 그게 시대가 더 빨리 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신석기나 이럴 때보다 석기 시대의 사냥꾼이 훨씬 더 리드믹하고 역동적이에요. 선이 예를 들면 S형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실 역사 시대랑 오래 멍청해져요. 선도 이렇게. 그래서 시대가 오래되면 되면일수록 사실 역동성은 훨씬 강합니다. 번호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There is a painting. 이건 되게 오래된 건가 본데 그러면? 엑스레이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오래된 게 저기 있었잖아요. 갈색깔. 예. 저기는 100% 중석기입니다. 뼈다귀만 그린 거.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여기 엑스레이 가는 거 있죠. 예. 요거는 어퍼팔로 이게 국기 무섭기. 예. 그게 저렇게 된 거죠 역사시대. 그래서 보시면 작품성이 사실은 이쪽이 훨씬 강합니다. 훌륭석기 쪽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선이 일자로 가지고 브라운 색깔이 나는 거는 딴 건 약간 더 붉은 게 강한데 저기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나는 피? 예, 동물피. 거기만 사실 완전 생각. 얘는 생 가졌잖아요. 저 걔가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놀라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이게 뭐지? 강중에 만나면 버섯 모양의 이 바위는 표면에 거대한 멧돼지가 그려져 있어 멧돼지 바위로 불린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두 개의 초승달 모양의 뿔과 거대한 주둥이를 가진 신화 속 동물처럼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뿔소가 쫓고 사람이 도망가고 옆에 이제 크랩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This is 제가 a human. This is human. Early human. This is human, this is crab, 예. A crab, 예. One man, a crab, you know? A crab, a crab.
여기 사람들이 크랩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거를 여기요? 네. 저 강가에 가면 좀 강. 예. 강가 밑늦게. 근데 실제로 돼지 앞에서는 이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 옆으로 직진성밖에 가요. 없어요. 돼지우리집 아들. 아 이거 교육용이네 이거 교육용. 제 해석이 나도 일리가 있는 거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팟캐스트를 얼굴에다가 덮어서 팟캐스트를 이렇게 터닝하면 직진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럼 일리가 있네요. 그거. 그 실제로 저 뒤에서 밀거나 저 멧돼지의 잡으면 안 돼. 직진성을 이해하고 도망갈 때는 예. 그렇죠. 예. 일리가 있네요. 이게 또 살아있는 그리고 이렇게 발굽이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터닝을 못해요. 쓰러져. 예. 직진밖에 안 돼. 예. 그 이제 신윤생 아까 말씀하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거 여기서 그릴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 당시에는 여기 뭐 돌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저기 2층 구조처럼 시대가 오락오락되니까 이 밑에 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호주팀들이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저 밑에도 들어가도 되는데. 딴 사람들 있으면 못 들어가겠죠. 아니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자세가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 여기 무슨 빗살무늬가 있어요. 여기요. 저건 망고 공통이야, 보니까. 어디 가나 있어. 여기 드디어 터졌나 보다. 안 터졌다. ये स्कॉर्पियन है, देखिए ये डियर बने हुए हैं, ये बर्ड है, ये चिकन है, ये लेपर्ड्स है और काफी सारे फीडर ऑन द रूफ हैं जो रॉक की फ्लैक्स निकलने से भी थोड़े से खराब हुए हैं। तो एक एक दो पेंटिंग्स ऑफ फिगर इन जंगलों में सब जगह बना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발굴했던 것도 그냥 가이드가 아닌데. Sila Mishra, what I'm talking about you. So now this time he's working here on the Deccan or not? The master. No. History professor. Because 2004, when Dr. Ota, they started the excavation here. SB Ota. So sir, that time there was here. 백한대 교수 Very nice. Have a nice. 그냥 범상한 가이드가 아니니까 발굴 연역까지 깨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도 되죠. 예. 아 여기 닭도 있고 뭐 많네. 네. 이거 닭일 것 같은데? 동물 다양성이 대립하기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누워서 찍어야 되나?
이건 그러니까 동물 집단 사냥할 때 호위망 만드는 방법과 참고자료 빈베트카의 바위근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인도고고학 조사국어 Geological Survey of India 2003 빈베트카의 바위근을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ICOMOS 평가선언 925 Advisory Body Evaluation 빈베카 No 925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2004 27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COM 278시 21 Decision COM 278시 21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Paris France 2004 인도고고학 조사국어 Geological Survey of India 빈베트카 세계유산 가이드북